riding up Uber black Cadillac, high heel boots and a sexy body full of 사건 번호 202-1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의 재심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2020년 8월 피의자 김실호 씨는 길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3년형을 받고 현재 수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건 현장에서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성분이 있는 헤이캣의 발견으로 피의자 김실호의 제2입증이 부족하다는 명 아래 재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이 식물은 헤이캣이라는 식물로 고온 다습한 열대우림 지방에서만 자라는 독초입니다. 우리나라는 열대우림 지방이 아니며 이것은 자연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김실호는 인터넷을 통해 이 독초를 매입하였으며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피의자 김실호는 해당 독초에 대하여 검색하여 독초의 효과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이것을 구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살해 의지, 범행 의지가 있었음으로 판단됩니다. 검사 측 주장에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우선 헤이트캣이라는 이 식물은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어디서든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식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식물이 한국에서 자라나는 것에 김실호 씨의 영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 측 추가 변론할 부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화면 띄워드릴까요? 증거 나와요. 증거 나에 보시면 김실호 씨의 반려동물 애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김실호 씨는 혼자 외롭게 살아가다가 혜미를 만났고 혜미는 그에게 가족과 다름없는 동물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사 측 다음으로 해주세요. 저희 쪽 증거를 봐주십시오. 피의자 김실호는 2020년 1월부터 SNS를 통하여 길고양이 혐오에 대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왔으며 이에 정치적 피해를 입은 동물보호단체가 저희에게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아휴, 얼마나 놀랍게요. SNS랑 카페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가득한지. 내용이 거의 저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 동물 보호 카페에 어떤 회원은 내용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근처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고양이 데리고 밖에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고 전화가 온 적도 있어요. 길고양이를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있다면 하고 싶다. 같은 당장에라도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최근 글에는 길고양이를 사라지게 할 좋은 방법을 찾았다고 기분이 좋다는 글도 올라와서 저희 카페 회원들은 먹을 거에 독을 타서 길고양이에게 주는 거 아닌가 하고 자체적으로 근처를 순찰하기도 했어요. 요즘 길고양이 싫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또한 피의자 김실호는 길고양이 혐오 카페에서 우소양이 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으며 그의 연행은 단순히 싫어한다에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또한 검사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십시오. 의뢰인 김실호 씨는 애완 햄스터를 기르는 중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김실호 씨의 애완 햄스터 혜미는 길고양이에 물려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시러 씨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하였을지를 알려주는 SNS 내용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김시러 씨는 애완 햄스터 해미에게 각별한 애정이 있었으며 그를 잃었을 때 상실감을 유추할 수 있는 카페 활동 내용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당시 김시러 씨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이를 증명할 진료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검사 측 추가 변론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재판의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 현장은 모두 CCTV가 없는 곳들이었으며 현장에서 김시러 씨의 지문 및 어떠한 증거도 없이 그저 사건 현장의 자주 모습을 비추었다는 이유로 형을 집행하기엔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이 의뢰인 김시러 씨의 SNS 내용 활동은 분명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도 있을 거라 추측합니다. 다만 이것이 짓지 않는 죄를 짊어지는 이유는 될 수 없으며 당시 길고양이에게 사랑하는 애완동물을 잃은 보호자로서의 비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슬픔에서 비롯된 치기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100명의 범죄자를 검거하는 일보다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재판을 하며 심사숙고하는 이유이지 않을까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삼신제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만큼 판결이 신중하고 고심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지난 2020년 8월 피의자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3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마다 모습을 드러냈던 정황과 문제가 되는 독초의 구인 내역, 단순 취향의 문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언행과 글에 대한 기록들은 묵과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범죄의 그림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 김시러로 인해 취향과 생명 존중을 부정당한 동물보호단체와 피해 고양이들이 순간 목숨을 생각해서라도 이는 단호한 판결로 법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현명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네, 판결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판결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01-1 고양이 연쇄살인 사건 재심 동물보호법 본 법정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이어진 고양이 연쇄살해 혐의로 피소된 김시러는 형량 복역증이 있었으나 앞선 재판의 판결에 의구심을 갖고 재심을 신청한 바 오늘 재판에 이르렀습니다. 본 재판장은 김시러 씨가 헤이트캣을 구매했다는 증거가 있으니 아마 의도를 하고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많은 고양이가 죽었다는 이유로 원고 김시러 씨를 유죄를 판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고 김시러입니다. 저는 2019년 12월 반려동물로서 너무나 사랑하던 햄스터 해미를 길고양이의 습격으로 잃었습니다. 이후 길고양이에 대한 증오심이 생긴 저는 길고양이 혐오 카페에서 활동하며 고양이에게 해로운 독초, 헤이트캣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실행하기엔 헤이트캣이 자라는 환경 조건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기에 헤이트캣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물색하던 중 고양시 앞부근 연세리를 찾게 되었고 1월 1일부터 인근에 씨앗을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헤이트캣은 발화 시간이 굉장히 짧아 발화된 새싹을 고양이들이 먹게 되었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범행에 성공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상황이 궁금하여 사건 현장을 연달아 찾았다가 벌미를 잡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역 중이었으나 최근 헤이트캣에 대한 발견으로 저의 혐의가 부인될 수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게 되고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